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창업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했듯이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업을 일으키는 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혁신 창업을 권장할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이 창업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인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40%, 한국은 6%, 그 다음에 일본은 3.8%. 한국의 대학생, 일본의 대학생들은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좀 주저한다. 창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사회적 분위기가 왜 나타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여전히 이제 이 OECD 국가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평균이 한 49점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47%.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업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 사회적인 기업가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2015년에 38%에서 2019년에 54.3%볼 때 진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가를 바라볼 때 그래도 저 좀 나름대로 멋있는 인생이다. 그다음에 저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 갖는 그런 거죠. 그런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가 정신 활성화에 굉장히 이제 창업에 저하되는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고요. 두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입시 위주의 교육.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마지막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서 보면은 제1순위가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창업을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고생 희망 직업 순위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교사, 간호사, 경찰관, 의사, 또는 이제 최근에 뷰티 디자이너, 그런 크리에이트한 창의적인 그런 직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개인적 성공에 우호적인 국가는 미국이 1위입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개인이 뭔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요. 정말 좋은 일 했구나.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의 5.5인 반면에 5.1. 맞죠? 여기 보시면 국민의 운영 감수 경향을 보면 대한민국이 최하예요. 전 세계 평균 4.49, 반면에 대한민국은 4.5입니다.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봤듯이 여전히 도전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뭐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사회 문화를 좀 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후추파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추파 정신이라 하면 이제 직역을 하면 뻔뻔함, 당돌함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보면 이 당돌함이 좀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쑥스러워하고 주저하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다이내믹하고 혁신적인 당돌한 사회가 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열정도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인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되는 그런 어떤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왼발과 오른발을 다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머리로도 이렇게 헤딩력도 뛰어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발 오른발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 보시면 유럽 무대에서 2019년까지 유럽 무대 121골 중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 50, 오른발 64, 머리로 7골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상당히 다이내믹한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또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왼발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왼발로. 그래서 왼발은 결국은 이제 창업혁명이에요.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 즉 창직이죠. 창직 역량도 같이 함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100세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충분한 역량이다, 또는 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15년 후에 대학 절반가량이 늘어날 것이다. 또는 이제 현재 초등학생 학교들 일자리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새로운 그런 직업으로 많이 이제
발전도 되고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으로는 이제 미래 일자리는 롱테일, 디어던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긱 플랫폼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현재의 단순 노동, 정보 수립, 계산, 즉 현재 이제 많은 그 일자리들이 디어던스, 지금은 모르는 어떤 기타 직업으로 분류가 될 거다. 어떤 사회냐면 이 원래는 1920년대 미국 그 재즈 공연장에서 공연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끝나면 또 새로운 연주를 위해서 또 새로운 연주자를 모집해서 또 공연을 하고 그런 형태가 이제 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기에서 유래가 돼서 앞으로는 미래 일자리는 긱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출현을 할 것이다.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임시, 어떤 직장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세원 일에 전문자로서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수요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를 찾는 고객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고객과 긱 노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매칭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긱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출현할 거라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버입니다. 우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을 갖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얼마든지 우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버는 결국은 이제 택시 드라이버와 이제 그 택시를 타고자 하는 고객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 택시 드라이버는 결국은 뭐냐? 우버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죠? 정규직이 아니고 긱 노동자죠. 긱 노동자. 이런 유형의 직업들이 많이 출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될 거냐 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는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직업의 종류가 한 232개, 한국은 35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새로운 직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많이 개발을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새로운 직업 이것을 스스로 한번 개척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융합형 직업이 증가할 그런 추세인데요. 융합형 직업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능력이 배달이 되고 멀티플레이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전문가, 공유연구 컨설팅 등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분야가 또 융합하는 그런 신직업들이 많이 출현할 예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진로를 저는 이제 창직과 창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창업을 많이 설명을 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진로 중에 하나가 창직입니다. 창직인데 그럼 창직과 창업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의 불만, 즉 언맨 니드, 고객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러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자본, 인력, 시설과 장비 파트너를 이렇게 확보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이어지면 창업이 되는 거죠. 창업. 대표적으로 세계를 아마존이나 쿠팡, 우리 대단한 민족 또는 자동차 정비를 매칭시켜주는 카락 이런 창업 기업들이 결국 이제 창업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비즈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창직이란 뭐냐?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람이다. 즉 사람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직무라든지 전문성, 그런 마케팅력을 이제 이렇게 역량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을 이제 창직, 뭐냐면 create new job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언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반려동물 사진사,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사, 또 이제 디지털 장의사, 빅데이터 분석가 등등.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유형의 그런 직업들을 개발해서 그래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창직인데 창업은 뭐냐? 제공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자본 투자를 해서 창직은 여러분의 어떤 직업적인 역량만 갖추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어떤 변화 예상을 보면 산업 구조가 4차 산업 관련 분야로 바뀌고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직업이 이제 세분화 윤곽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업무와 직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유망한 분야의 창업 그런 신직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연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과 창업 또는 창직 교육, 창업과 창직 교육을 통해서 창의 융합 역량,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창업이 왜 중요한지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100세 시대 인재가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사회적 전반적인 추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창업이 중요하다 하는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 창업을 그러면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그런 아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창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